오늘은 긴급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026년 3월 3일 월요일. 코스피가 하루 만에 7.24% 폭락했습니다.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최대 하락폭이었습니다. 하루 뒤인 3월 4일 수요일 12%가 더 빠졌습니다. 이틀 만에 19%,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어제까지 든든했던 이름들이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선배님, 이 숫자가 선배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 안 하는데? 나는 예금만 갖고 있는데? 아닙니다. 주식이 폭락하면 기름값이 오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전기료가 오릅니다. 가스비가 오릅니다. 달걀 한 판이 오릅니다. 택배비가 오릅니다. 병원비가 오릅니다. 버스비가 오릅니다. 선배님이 마트에서 장 보시는 그 카트 안에 물건 하나하나에 기름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화 가치가 추락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선배님이 은행에 넣어 두신 1억 원, 달러로 환산하면 어제보다 이미 300만 원어치가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힌 역설이 있습니다. 이 전쟁의 당사자인 미국은요, 뉴욕 증시가 고작 1% 남짓 빠지며 평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은 미국이 쏘고 있는데 맞는 것은 우리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지구 반대편의 전쟁이 선배님의 연금과 예금과 생활비를 직격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이유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든 선배님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킬 수 있는 5가지 방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선배님의 자산이 어디서 새는지도 모른 채 녹아내리게 됩니다.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십시오. 세계 지도를 머릿속에 펼쳐 보십시오. 이란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겨우 33km 폭의 좁은 바닷길이 하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33km를 통과하는 석유가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5분의 1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게 이 해협은 5분의 1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기름의 70%가 이 좁은 길을 통과합니다. 천연가스의 30%도 이 길로 옵니다.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대한민국 경제의 목동맥입니다. 몸에 있는 피가 아무리 많아도 목동맥이 막히면 사람은 쓰러집니다. 지금 이란이 그 목동맥에 손을 대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드론을 쏘고 미사일을 날리고 해협을 지나가는 유조선에 겁을 주고 있습니다. 배가 못 다니면 기름이 안 옵니다. 기름이 안 오면 공장이 멈춥니다. 공장이 멈추면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물가가 치솟습니다. 금리가 내려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이렇게 여유만만한가?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되었습니다. 자기네 땅에서 기름이 콸콸 나옵니다. 오히려 기름값이 오르면 미국 에너지 기업들은 돈을 더 법니다. 전쟁이 나도 미국 경제는 버틸 체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체력이 없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국만 유독 아픈 이유입니다. 하지만 선배님,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3가지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가 오더라도 선배님의 노후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전면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끝나지도 않습니다. 질질 끄는 소모전입니다.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개구리를 끓는 물에 넣으면 놀라서 바로 뛰쳐나옵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 넣고 천천히 온도를 올리면 개구리는 뜨거운 줄도 모르고 그 안에서 삶아집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바로 그 미지근한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란은 미국과 정면으로 붙으면 며칠을 못 버틴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정면 대결 대신 가성비 전략을 씁니다. 한 대에 3천만 원짜리 자폭 드론.
선배님이 타시는 중고차 한 대 가격의 무기입니다. 이것을 수백 대 띄워 보냅니다. 미국은 이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한 발에 50억 원이 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쏴야 합니다. 3천만 원짜리 파리를 잡으려고 50억 원짜리 황금 파리채를 휘두르는 겁니다. 이런 소모전이 두 달, 석 달 이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막히지는 않지만 지나가는 배마다 보험료가 10배, 20배씩 뜁니다. 기름값이 배럴당 100달러에서 150달러 사이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선배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름값이 배럴당 85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이 130달러로 오르면 주유소 휘발유가 리터당 2,500원을 넘깁니다. 전기료는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 더 나옵니다. 도시가스비는 겨울 기준 월 3만 원에서 5만 원이 추가됩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10%에서 15% 오릅니다. 한 달에 200만 원으로 생활하시던 선배님이라면 같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230만 원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 30만 원 차이가 어디서 나옵니까? 연금에서 나옵니까? 연금은 물가를 바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예금에서 빼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선배님의 예금 잔고가 줄어듭니다. 이것이 소모전 시나리오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상상하기 싫은 최악의 경우입니다. 미국이 참다 못해 지상군을 투입합니다. 이란은 우리가 흔히 아는 평평한 사막 나라가 아닙니다. 국토 대부분이 해발 1000m가 넘는 험준한 산악지대입니다. 자그로스 300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버티고 있습니다. 인구도 9천만 명입니다. 이라크 전쟁 때 이라크 인구 2,500만 명도 미국을 10년 동안 늪에 빠뜨렸습니다. 이란은 그 4배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기름값이 배럴당 250달러를 돌파합니다. 골드만삭스가 경고한 수치입니다. 선배님 생활에 어떤 영향이 옵니까?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4,000원을 넘어섭니다. 전기료와 난방비가 지금의 2배로 폭등합니다. 기업들은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가 나니 가동을 멈춥니다. 자녀 세대의 일자리가 위협받습니다. 코스피는 1800선, 최악의 경우 1500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선배님이 주식을 직접 안 하시더라도 국민연금기금이 주식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되어 있습니다. 증시가 폭락하면 연금기금의 수익률이 꺾입니다. 그리고 원화 가치가 폭락합니다.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모든 것이 비싸집니다.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이 아니라 280만 원, 300만 원이 필요해지는 세상. 연금과 예금 이자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세상. 이것이 전면전 시나리오의 그림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가장 달콤한 그리고 가장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시나리오입니다. 이란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3월 1일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테헤란 시민들 일부가 환호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3월 5일에는 이란 측에서 미국 CIA를 통해 제3국 중재 협상을 타진했다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이란에도 우리와 똑같은 젊은 세대가 수천만 명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청년들입니다. 전쟁 때문에 빵값이 폭등하고 인터넷이 끊기면 내부의 불만은 폭발 직전까지 갑니다. 만약 협상이 성사되어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린다면 기름값이 하루 만에 20% 넘게 폭락합니다. 한국 증시는 눌린 용수철처럼 튀어오릅니다. 하락에 베팅했던 세력들이 급하게 주식을 되사면서 코스피가 하루에 6%, 7% 폭등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물가가 안정되고 환율이 내려오고 전기료 인상 압박이 풀립니다. 선배님, 이 세 번째 시나리오가 오면 지금 가장 공포스러운 이 순간이 가장 싸게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문제는 세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이 옳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응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시 숨을 돌리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1973년 1차 오일 쇼크, 1979년 2차 오일 쇼크, 기름값이 4배로 뛰고 공장이 멈추고 나라 전체가 흔들리던 그 시절을 그때 선배님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구미공단에서 밤새 생산 라인을 돌리셨습니다. 울산 조선소에서 철판을 잘라배를 만드셨습니다. 수원 공장에서 반도체 회로판 위에 눈을 비비며 일하셨습니다. 포항 제철소에서 불꽃 튀는 용광로 앞에 서셨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선배님 세대는 맨몸으로 기적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오일 쇼크가 터졌을 때 세상은 한국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배님 세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화공업 육성이라는 역발상으로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세계 12 경제 대국입니다. 그 피와 땀이 있었기에 오늘 또 한 번의 에너지 위기가 와도 우리는 견딜 힘이 있습니다. 선배님 세대가 만들어 놓은 이 나라의 체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으로 선배님 개인의 자산도 지켜내십시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선배님의 자산은 세 가지 방향에서 공격받습니다. 첫째, 물가 폭등. 기름값이 오르면 모든 것이 오릅니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선배님의 예금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도둑입니다. 둘째, 원화 가치 하락.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면 선배님이 은행에 넣어둔 1억 원의 실질 가치가 줄어듭니다. 달러 기준으로 보면 선배님의 재산이 매일 조금씩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셋째, 금리 동결 또는 인상 압박.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올릴 수도 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이 있는 분은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 전략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물가가 반년, 1년 동안 높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선배님, 먼저 손에 잡히는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별도의 통장에 넣어 두십시오. 이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보험입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반년은 버틸 수 있는 안전망입니다.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떴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창문을 닫고 물과 식량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6개월치 생활비 통장이 바로 그 물과 식량입니다. 선배님, 혹시 지금 넣어두신 예금 금리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물가 상승률이 4%, 5%로 올라가는데 예금 금리가 2.5%면 선배님의 돈은 은행에 넣어둬도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질금리라고 합니다. 물가가 5% 오르는데 이자가 2.5%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2.5%입니다. 매년 2.5%씩 돈의 가치가 녹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두부가 3일이 지나면 물이 빠지고 작아집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보다 낮은 금리로 예금에 두면 돈이 쪼그라듭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물가 연동 상품을 찾으십시오. 한국 물가 연동국채가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원금과 이자가 함께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은행 창구에 가셔서 물가 연동 예금이나 물가 연동 채권형 펀드가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물가 폭등기에 선배님의 돈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합니다. 2026년 국민연금 지급액이 2.1% 인상되었습니다. 월 평균 수급액이 약 69만 6천 원입니다. 그런데 물가가 5% 넘게 오르면 연금 인상률 2.1%로는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직 연금을 수령하기 전인 선배님이라면 연기연금을 검토하십시오. 연금 수령을 1년 늦추면 7.2%의 가상금을 받습니다. 최대 5년 연기하면 36%가 더 붙습니다. 이미 연금을 수령 중인 선배님이라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의 수령 방식을 점검하십시오. 일시금으로 찾으시면 2년, 3년이면 다 없어집니다. 반드시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시는 것이 물가 폭등기에 유리합니다. 연금은 매달 들어오는 월급입니다. 이 월급을 최대한 오래, 최대한 많이 받는 구조를 짜는 것이 전쟁 시기에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앞서 노후 파산 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50대 가구 자산의 75%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금리가 오릅니다.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붑니다. 집값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집은 있는데 쓸 현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금덩어리를 한 짐 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금이 아무리 많아도 물을 살 곳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부동산이 바로 그 금덩어리입니다. 물가가 치솟는데 현금이 없으면 집은 있어도 생활은 빈곤해집니다. 전문가들은 은퇴를 앞둔 분이라면 금융자산 비중을 최소 30% 이상으로 올리라고 조언합니다. 지금 당장 집을 파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에 올인된 구조가 전쟁과 물가 폭등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방어 전략입니다. 이것은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전쟁 뉴스가 쏟아지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증시 폭락 소식에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물가가 오를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이런 시기에 집에만 계시면 불안이 커집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하루 종일 보시면 공포가 커집니다. 밖에 나가십시오. 소일거리를 찾으십시오. 돈이 되는 일이면 좋습니다. 주간 노인 돌봄센터, 아파트 관리, 학교 방과 후 교사, 택배 분류. 월 50만 원, 70만 원이라도 버는 것이 예금 이자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봉사활동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나갈 곳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 그것이 물가 폭등보다 더 강한 방어막입니다. 물가가 5% 오르는 것보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는 것이 더 무서운 리스크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선배님의 연금, 예금, 생활비를 직접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2번의 오일 쇼크를 이겨낸 세대입니다. IMF도 이겨냈고 코로나도 이겨냈습니다.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 6개월치 생활비 비상 통장을 만드십시오. 둘, 예금 금리와 물가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셋, 연금 수령 전략을 재정비하십시오. 넷, 부동산에만 올인된 자산 구조를 돌아보십시오. 다섯, 소일거리를 찾아 나가십시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전쟁이라는 파도가 덮칠 때 서퍼는 그 파도를 몸으로 막으려 하지 않습니다. 파도의 결을 잃고 그 위에 올라탈 뿐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선배님, 가슴이 뚫리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전쟁이 와도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 이 한 줄이 선배님의 다짐이 됩니다. 이 한 줄이 다른 선배님들에게도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자녀분에게 꼭 보내주십시오. 배우자에게 보내주십시오. 주변에 은퇴한 지인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선배님 한 분 한 분의 노후가 안전해야 이 나라의 미래도 안전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